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잘 보냈습니까? 지난주에 관계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관계 데이터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릴레이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릴레이션과 테이블을 구분을 좀 분명하게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릴레이션은 테이블과 사실상 성격은 같습니다. 같지만은 테이블과 테이블을 기본 키와 외래 키로 연결 설정을 해 놓았을 때 이제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각 테이블과 테이블 간에 이제 매치가 되겠는데, 그 매치가 됐을 때의 그 테이블을 우리가 릴레이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것이 테이블을 릴레이션화 시켜야 되는 것이죠. 릴레이션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우는 이제 연산, 즉 릴레이션에 대한 연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연산에는 관계 대수와 관계 수학이 있어요. 관계 대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계식 릴레이션들을 연산자, 관계식이죠. 관계식 연산자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수, 어떤 수를 대신하는 거예요. 수를 대신한다. 그래서 대수예요. 무엇으로? 관계식으로서 릴레이션과 릴레이션을 어떤 관계식으로서 수를 대신해서 연산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관계 대수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구조적 질의 언어를 배워요. 구조적 질의 언어가 관계 대수를 논리적으로 이해했을 때 바로 SQL 구조적 질의 언어를 쉽게 풀어갈 수 있고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관계 해석이라고 있어요. 관계 해석은 뭐 튜플 관계 해석, 또 도메인 관계 해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캘큘러스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기반으로 한 연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경영공학부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일반적인 전체적인 설계하는 과정을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교재에서도 관계 해석은 다루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 대수만 배울 겁니다. 자, 관계 대수, 즉 이제 연산에 대해서, 릴레이션 연산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그 릴레이션 연산을 하기 위해서, 관계 대수를 배우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그 릴레이션의 특성이 있었죠. 릴레이션의 특성 4가지, 즉 튜플의 유일성이라든지 또 애트리뷰트 속성에 대한 무순서죠. 무순서. 그 다음에 튜플도 무순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속성에 대한 원자성. 이게 이제 특성 값으로 갖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그 릴레이션 용어 중에 또 뭐가 있었어요? 널 값이 있었죠. 널 값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체 무결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개체가 살아 있으려면, 그러니까 존재하려면은 반드시 기본 키는 널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제약 조건이었죠. 또 참조 무결성은 뭡니까? 참조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도메인에 이게 외래키라면은 상대방 연결하고자 하는 그 릴레이션의 기본 키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뭐가? 속성 값들이. 이게 이렇게 되어야만이 릴레이션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왜? 기본 키와 외래 키가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되어야만이. 즉 이와 같이 기본 키와 외래 키에 의해서 테이블과 테이블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을 릴레이션이라고 그랬죠. 릴레이션. 물론 뭐 릴레이션 스키마, 릴레이션 인스턴스라는 용어도 있었지만은 그런 건 별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것 다음에 이제 기본 키와 외래 키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키에 대해서 정의도 내릴 수가 있어야 돼요. 뭐 물론 뭐 대체키, 후보키, 슈퍼키 뭐 이러한 것들은 이제
참고로 알아둬야 될 것이고, 왜 기본 키가 중요하느냐. 일단 기본 키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후보 키에 포함이 돼요. 그 중에서 그 업무의 성격에 맞게 키가 하나가 선정이 되면은 그것이 기본 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들, 그 후보 키들의 나머지들은 이제 대체 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 테이블 항목을 찾아봐도 키가 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럴 때는 복합 키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복합 키가 뭐예요? 유일성만 만족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유일성만 만족하게 만들어준다. 그것이 뭡니까? 어떤 항목과 항목을 그러니까 그 키를 만들기 위해서 항목과 항목을 유일하게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것이 우리가 슈퍼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중요한 게 집합 연산자, 관계 연산자, 순수 관계 그러니까 일반 집합 연산자, 순수 관계 연산자 그렇게 해서 총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집합 연산자는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그 릴레이션을 연산을 한다는 건데 그 전에 이제 이야기를 할 것이 이 릴레이션 연산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이제 릴레이션과 어차피 우리는 지금 기본 키와 LA 키로 전부 이렇게 테이블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왜 연결을 시켰을까요? 왜 릴레이션화 시켰냐면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검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검색을 하고 통계도 쉽게 낼 수 있어야 되겠고, 바로 이러한 그 검색 조건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이제 연산을 하는 거예요. 관계 대수를 이용해서 이제 연산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연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테이블과 테이블을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릴레이션화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관계 데이터베이스잖아요. 관계라는 게 뭐예요? 상호간에 연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 계층 데이터 모델도 아니고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도 아니에요. 관계성만 가지고 연결된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색을 하기 위해서 이제 관계 대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릴레이션이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있을 때 이 테이블, 그러니까 릴레이션과 릴레이션을 이렇게 합쳐줘야 돼요. 합쳐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맞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여기에 사용하는 것이 순수 관계 연산자예요. 관계 연산자라는 것이죠. 거기에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뭐 셀렉트 또는 뭐 프로젝트 또는 조인 또는 디비전, 이렇게 4가지를 배우고, 또 앞에서 그 일반 집합 연산자라고 했죠. 일반 집합 연산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합집합이다, 교집합이다, 또는 차집합이다, 또는 카테시안 프로덕트다,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그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렇게 크게 그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을 정도지 실무에서 그렇게 사용은 안 해요. 안 하고, 중요한 것은 그 순수관계 연산자 4가지, 뭐 셀렉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셀렉트, 또 프로젝트, 또 조인 있고 디비전, 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앞에 셀렉트라든지 프로젝트는 이제 이제 검색할 때 물론 중요한데, 그 검색을 하기 위해서 조건을 주는 것이 조인이에요. 그 조인이 이제 한 4가지 정도가 있죠. 뭐냐면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자연 조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연 조인이 있어요. 자연 조인. 그냥 테이블과 테이블, 릴레이션과 릴레이션을 조건에 맞으면 이렇게 합쳐주는 거예요. 합쳤어. 그것이 일단 자연 조인이에요. 자연 조인. 그 다음에 그 릴레이션과 릴레이션을 조인 이렇게 합쳐주는데, 이렇게 조인이라는 게 합쳐주는데 어떤 조건을 부여를 하죠. 조건을 부여하는 게 그 세타라고 해요. 세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세타 표시가 있잖아요. 세타라고 하는 것은 관계식이에요. 관계식.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이퀄이라고 있죠. 이퀄은 이제 테이블과 테이블의 동일 조건일 때 합쳐지는
그 조건을 줘야 되니까 우리가 그걸 동일 조인 또는 뭐 이키 조인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인에서 많이 또 쓰이는 것이 테이블을, 그러니까 릴레이션과 릴레이션을 간략화시켜 갖고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낼 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면 세미 조인이라고 해요. 조인은 조인인데 반틈, 세미, 반틈만 조인, 세미 해서 조인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테이블과 테이블에서 공통적인 그 항목들을 뽑아 놓고 거기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뽑겠다. 뭐 이것이 이제 그 세미 조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비전도 그 검색에서 많이 쓰여요. 어떤 식이냐? 디비전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항목을 검색하고자 할 때 그 항목만 뽑아낼 수 있어요. 릴레이션과 릴레이션을 나눠 가지고 나머지 있는 그 부분을 뽑아내는 것이 그 디비전이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외부 합집합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뭐 거의 안 쓰여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일반 집합 연산자, 순수 관계 연산자 총 8가지가 있어요. 일반 집합 연산자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카테시안 프로덕트. 그 다음에 그 순수관계 연산자에는 셀렉트, 프로젝트, 조인, 디비전 이렇게 총 8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툴을 좀 바꿨어요. 우리가 오캠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지루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아이캔노트라고 해가지고 제 사진도 옆에 이렇게 나오고 제가 무슨 태블릿 같으면 그런 건 아닌데 펜이 아니에요. 마우스로 이렇게 글씨도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마우스로 글씨도 쓸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그 대목에서는 이렇게 밑줄도 그을 수 있고요.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공부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캔노트를 이번 주부터 새로 선보여서 그걸로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그 SQL을 공부를 해야 돼요. SQL을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은 집에서 액세스, 그러니까 DBMS 액세스를 노트북이나 PC에 반드시 설치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같이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습할 수 있는 조건, 환경을 꼭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꼭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실습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오캠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캠은 이제 화면에 내가 실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오캠이 되고요. 이제 이번 주에는 그 아이캔노트는 이제 슬라이드 강의하기가 아주 용이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우리가 다음 주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오피스 중에 그 액세스를 꼭 설치를 해서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해 나가고 그 이번 그 7장 SQL 그러니까 구조적 지리 언어가 끝나면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예, 오늘 그 강의는 동영상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